네, 미디어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김상진입니다. 음, 제 생각에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어, 뭐, 우선 전 시장에는 제가 뭐 인간과 세계라는 어떤 거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인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소한 질문들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인문학적 서적들이라든가 공부를 하면서, 어, 그게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그것들이 반복이 되어 오면서 제가 바라보는 시점이 조금 더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작업을 통해서, 어, 질문해온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커다란 틀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작업들을 들어갈 때는 다시 새로운 질문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사소한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일관된 주제의식이 있는 것, 그리고 또 새로운 주제와 의식을 찾아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계속해서 제 작업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나 영감을 받을 때, 내가 먼저 매체와 재료를 정해놓고 있으면은 생각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돼요. 많은 영역에서 제한을 되다 보니까 생각을 먼저 하고 그것에 어울리는 매체와 재료를 매번 이제 생각이 떠오를 때는 보통 매체와 재료도 같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익숙한 재료가 떠오르면 좀 다행인데, 매번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있고, 근데 그건 내가 다뤄보지 않은 재료고, 그렇지만 이 이미지를 위해서, 그럼 내가 이 새로운 매체를 공부하고 새로운 재료를 도입해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매체와 재료가 바뀌어왔고, 예, 그리고 그게 최적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작가의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던 이미지가 저한테는 중요하고, 거기서 계속 타협을 하다 보면 제가 마음에 드는 작업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그 이미지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집요하게 새로운 매체와 재료들을 구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메시지 자체는 명확한 편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관객이 알아볼 수 없는 어떤 미로 같은 게임을 그다지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가장 직접적으로 가져다 놨을 때, 음, 사실 거기서 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다 전달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작업들은 굉장히 기호론적인 방식에서 제가 던지는 질문들이고, 그것들을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인데, 관객들이 받아들일 때 제가 그 작업 안에서 무엇을 의도했는가가 100% 전달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은 채 돌아가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안에는 복잡한 사유도 있을 것이고, 복잡한 질문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제작 거기 있는 작업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양상이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작업은 아윌 디서피어거든요. 이 아윌 디서피어는 이제 제가 그 이전 작업부터 해오던 어떤 언어 체계,
기호 체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 작업들은 대부분 기호론적인 방식에서 제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는 나는 사라질 것이다라는 이제 한 가지 측면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거기서 I는 어, 나 그리고 여러분 뭐 관객 이 I일 수도 있어요. 그 I는 언어 체계 그 자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언어라는 것, 기호라는 것은 유령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유령은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동물을 의인화하고 사물을 의인화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언어 체계 자체를 의인화를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작업의 가장 주요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없으면 내 존재 증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언어를 쓰지 않고도 존재 증명을 존재가 없다라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언어가 없으면 존재라는 것 자체 개념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언어 안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중의적이죠. 중의적인데 이제 I will disappear라는 작업을 만들었지만 제가 얘기한 이런 이게 언어를 의인화한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알아볼 수 있는 관객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어떤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뉘앙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굉장히 저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혼자만 알아보는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관객들에게 일정 부분 전달을 함으로써 어떤 하나의 게이트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어떤 바램이었던 것 같아요. 작업을 하기 직전과 작업을 하던 초기에는 영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괴로웠죠. 어떤 내가 보는 세상의 어떤 그 부조리한 부분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영향을 많이 받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러한 내용들과 나의 삶 자체는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 이제 좀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가능성들이 내 삶에 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리를 두는 방식, 그리고 그 거리를 두는 야 하는 이유들을 스스로한테 설명을 하고 그 이후로는 예, 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들이 어떤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방식을 익히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특이한 질문인 것 같아요. 또 공감이 가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전기라는 측면은 특히 전시 제목이 지금 비디오 게임 속 전구는 진짜 전기를 소비한다잖아요. 전구가 하는 일은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색이라는 것은 빛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 사라지면 색도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음, 언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빛이 언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언어가 없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뭔가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언어라는 건 그 빛처럼 모든 것 하나하나에다 이름을 붙여주고 그것들 안에 관계를 설정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언어적 세계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게 그냥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사라지면 색이 전부 다 사라진다라는 것은 언어가 사라지면은 세계가 사라진다라는 거랑 저한테는 동일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전시에서 전하고 싶은 핵심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술가라는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음악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과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 그리고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아이돌 가수와 래퍼와 락커와 트로트 가수와 상당히 다른 미덕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장르가 가지는 미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장르에서 상당히 어,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어떤 힙합이나 락이 가지는 공격성, 락의 공격성, 그다음에 힙합의 스웩 이런 부분들이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금기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인에게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는 거는 자신이 어떤 예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시대 자체가 어떤 부와 명예를 쫓지 말고 너의 작업에 진실해라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그다지 통용되는 시대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어떤 결과물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예. 그것마저 안 되면 사실 조금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 예술가 자체가 예술가의 삶 자체가 좀 불행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단 하나의 진실은,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진실을 늘 갈구한다는 것, 찾아 헤맨다는 것, 헤맬 것이라는 것, 그것 정도인 것 같아요.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모든 것이 가상화되고 현실과 실물과 가상이 모든 게 믹스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가장 예언적인 책을 썼던 사람은 이제 케이 필립 딕이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이제 그분의 가장 유명한 소설은 전기양은 안드로이드의 꿈을 꾸는가라는 책이죠. 이 책이 사실 그 80년대 SF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이 자신의 기억마저 믿을 수 없게 되고, 자신의 퍼스널리티 자체를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이미 그 지점까지 가면 사람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혼돈이고 카오스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상황에서마저도 거기에 어떤 진실이 있기를 희망하고 그 진실이 나를 지탱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믿을 진실은 그건데 그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진실은 아니겠죠, 아마. 사실 제 작업은 상당히 관조적인 편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느낌이 날 때도 꽤 있고, 저는 특별히 어둡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볼 때가 있더라고요. 작품들을 어떤 식으로 배열해서 보여줄 것인가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꽤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어떤 이 가상성이 가지는 허무함이라든가,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다. The life goes on이죠. 삶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위한 어떤 약간 더 밝은 톤의 현재 우리의 상황을 이번 전시에서는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그 부분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제 작업실의 전체는 아니고요. 사무 공간이에요, 정확히는. 이제 제가 그 건물에서 작업, 이제 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작업실과, 그다음에 제가 사무로 보는 원룸을 이제 같은 건물 안에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제가 작업을 하러 나오면 만드는 작업장에 있는 시간보다 이쪽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서 인터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